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학원사업연구소 소장 이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학원의 차별화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좀 진지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오름이나 여러 곳에서 제가 마케팅 강연을 맡고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학원장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마케팅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교육상품 마케팅을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원장님들한테 좀 다른 시각에서 학원 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학원의 차별화 마케팅이다. 우리 학원이 어떻게 다른 학원하고 차별화를 내서 우리 학원이 이 극심한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화 마케팅 이야기를 하자면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학원 사업이란 무슨 사업일까? 네, 이거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학원은 그냥 가리키면 되는 거다. 네, 근데 가리키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학원이 힘들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학원 사업이란 무슨 사업일까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학원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의문이 하나 있죠. 뭘까요? 의문 1. 바로 이겁니다.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 정말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변에 원장님 학원 주변에 많은 학원들이 있죠. 그 중에 잘 되는 학원도 있고 잘 안 되는 학원도 있어요. 정말로 그 잘 되는 학원은 잘 가르쳐줘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학원은 잘 못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원장님이 지금 힘드시다면 원장님이 잘 못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글쎄요. 이거 좀 의문입니다. 잘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느냐 하는 거요. 두 번째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그럼 잘 가르쳐 준다는 건 도대체 뭐냐? 잘 가르쳐 주는 거,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냐? 뭐가 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점수가 잘 오르는 게 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점수가 과연 그러면 잘 가르치면 잘 오를까요? 좋습니다.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의문은 주변에 잘 나가는 학원들 많이 있죠. 부러운 학원들도 있고. 도대체 그 학원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거 좀 이상한 질문이었죠.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자, 학원 사업은 사실 제가 단언컨대 잘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습니다. 네, 잘 가르쳐 주는 학원은 없죠. 그럼 어떤 학원이 있을까요? 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맞습니다.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학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학원의 경쟁력이에요. 학원은 잘 나가는 학원은 잘 가르쳐 줄 것 같기 때문에 학원이 잘 나가는 거죠. 학원의 경쟁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학원의 경쟁력이 뭘까요? 혹시 대치동 학원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충 맞습니다. 원장님 학력이죠. 네, 서울대 나왔냐, 서울대, 연대, 고대 어딜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역이 대치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지 않은 분은 어떤 경력이 있을까? 그분들이 공부를 잘하시고 학벌이 좋으시니까 어머니들은 믿는 거죠. 잘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학원의 경쟁력은 사실은 잘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셨을 줄로 압니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슨 사업일까요? 네, 학원 사업은 잘 가르쳐 줄 것 같은 학원이 잘 되는 바로 이미지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원장님들한테 오히려 더 큰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학원의 경쟁력은 어떤 게 경쟁력이죠? 옛날 경쟁력은 뭐예요? 무슨 영어, 무슨 수학 했던 것들 있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들. 네, 그건 본사의 경쟁력이었어요. 그죠? 본사에서 그걸 광고해서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면 어머니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우리 학원에 상담을 오고 그러면 그게 상담으로 이어지고 유치로 이어졌었죠. 근데 지금 프랜차이즈라는 건 거의 다 없어진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존재감을 잃고 지금 물론 사라진 프랜차이즈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자체의 존재감은 많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을까요? 네, 학원에 컨텐츠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비즈니스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지혜 조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원 사업은 또 뭘까요? 이미지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미지 비즈니스라면 누가 이기는 걸까요? 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죠. 좋은 이미지, 멋진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미지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 무관심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이미지예요. 물론 학원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미지는 누가 만드는 거죠? 누군가가 만드는 게 만든 이미지예요. 누굴까요? 바로 전략가가 승리하는 심리전이다. 심리전 게임이다. 이게 학원 사업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원장님의 학원 사업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학원의 성공과 실패는 학원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이게 이미지 사업인데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잘 가르쳐 주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학원의 성공과 실패. 전략이 드러나는 게 뭐죠? 바로 학원의 성공과 실패는 학원 이름, 즉 브랜드에 달려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상품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건, 효과라는 건 뭘까요? 효과는 기대가 없으면 효과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품에 대한 효과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효과를 느끼는 사람, 못 느끼는 사람. 그러나 기대치 자체가 없으면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것은 물건이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어떤 것을 상품이라고 하나? 제품. 상품이 되기 전에 제품이라는 물리적 속성이 있죠.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통시키는 유통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이미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브랜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학원도 여기에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왜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하나? 브랜드가 홍보비, 광고비 이런 모든 마케팅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가 좋으면, 아주 훌륭한 브랜드면 광고비와 홍보비가 훨씬 덜 들겠죠. 물론 브랜드가 훌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광고비와 홍보비를 막대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광고 전략은 뭘까요? 맞습니다. 광고비를 전혀 쓰지 않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려면 학원의 브랜드가 최적화되고 가장 강하면 광고비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엔 또 하나 있죠. 브랜드가 바로 상품의 사주팔자다. 예고된 운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브랜드에 의해서 상품의 수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콜라 회사 하나가 미국에서 코카콜라를 원액을 들여다가 가공해서 팔던 버틀러 한 분이 미국의 코카콜라를 맛에 준하는 맛을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멋진 출시를 하게 되죠.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드디어 미국의 코카콜라로부터 독립을 하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그 상품을 이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상품이 출시됐을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단언을 했죠. 이 상품은 2년을 넘길 수가 없다. 기억하세요? 바로 815 콜라라는 콜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런데 이름은 모두 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네, 광고비를 엄청 썼고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도 이 815 콜라를 가지고 마셔보고 싶다거나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죠. 네, 상품의 기대치가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집에 시험지를 하나씩 배달해 주던 공부하는 시험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거를 일일학습이라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0년대네요. 그때 학습지를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나눠주다가 어떤 분이 그걸 사업화하죠. 거기다 브랜드를 붙입니다. 아이템프리라는 브랜드 기억하세요? 네, 거기 아이템프를 붙여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시험지를 나눠주는 그 판매 요원들이나 방문 요원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상품이 탄생하게 되죠. 바로 우리나라 일본에서 어떤 상품이 하나 들어오죠. 구몬 수학이라는 수학 기억하시죠? 일본 수학입니다. 그 구몬 수학이 들어와서 이제 지도교사라는 사람들이 붙어서 채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이 회사를 라이센싱했던 회사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몬수학은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름이 비슷한 공문수학으로 이름을 붙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학습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시장 위치가 갑자기 격변을 하기 시작해요. 대등한 상품이었다가 한 상품이 격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광고 하나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조그만 5단 광고라고 하는 작은 신문 광고였는데요.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어떤 아이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이 그림을 설명해 주더라. 이게 우리의 교육 의지입니다. 교육 철학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그날 그 회사에 엄청난 어머니들의 전화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눈높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탄생했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다른 학습지 회사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습지가 있었죠. 그 회사들이 갑자기 이 회사 하나, 눈높이라는 이름 때문에 존재감이 상실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모두 지도교사들은 모두 실력이 비슷하고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분만 눈높이로 가리킨다. 이 회사의 지도교사들만, 학습지 지도교사들만 눈높이로 가르쳐준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다른 데도 사실 다 똑같이 눈높이로 가리키지만 눈높이라는 이름이 이 회사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은 존재감이 사라진 거죠. 저는 그때 이 전쟁 때문에 다른 회사에 자문을 좀 요청받아서 재능교육이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네, 지금도 예, 그 재능교육의 스스로학습법이라는 것을 제가 자문을 하게 됐는데 이 스스로학습법과 재능교육이라는 걸로는 눈높이를 이길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이 이름을 바꾸자고 수차례 건의를 했다가 더 이상 그런 의지가 없어져서 제가 도움을 더 이상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눈높이를 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지 않은 이상 그 회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아주 좋은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케팅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제가 자문을 하고 있던 디딤돌 본몸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이 회사에서 마케팅을 좀 같이 도움을 받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개념과 원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명브랜드로, 명상품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개념과 원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왜 개념과 원리가 그랬을까요? 모든 수학은,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죠. 개념과 원리가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 개념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상품의, 수학 상품들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완성수학. 무슨 뭐죠? 이런 것들이었죠. 네,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이름이 개념과 원리로 되는 순간에 다른 모든 상품들은 개념과 원리가 아닌 걸로 낙인이 찍혀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어떤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영어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회사의 편집장으로 있던 분인데 영어 회사를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3년 동안 사람들하고 판매 조직을 만들고 지도교사 시스템을 만들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7,000명에서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총 회원이 7,000명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고, 회사는 점점 인원은 늘어나고 힘든 시간이 오기 시작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으로는 어떤 상품도 살아날 수 없다,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름부터 바꾸자,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가 받아들였죠. 물론 그 주변의 임원들은 아주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꿔줬죠.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5시간 동안 이 임원들을 설득을 했는데요. 그 회사는 이름이 유니북스였었습니다. 혹시 이 유니북스가 어떤 상품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이 유니북스가 7,000명에서 더 이상 회원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제가 바꿔준 이름이 바로 튼튼영어입니다. 튼튼영어는 모두 알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유니북스, 이름은 의미가 되게 멋있는 이름이겠죠. 유니크한 책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합성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감도 주지 않죠. 맞습니다. 튼튼영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제 기억에 15만 명까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에 한 5,000명씩 늘어나는 기현상도 나타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모든 상품들, 심지어 라면조차, 샴푸조차 모두 이름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저는 젊은 시절에 농심라면이라는 회사에 자문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업의 회장님들이 상품을 만드는 건 연구실에서 하지만 회장님들이 연구하는 건 뭘까요? 네, 모두 상품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죠. 안성탕면, 진라면, 신라면, 이런 이름들 기억하시죠? 그 라면들이 정말로 하나는 맵고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국물이 구수할까요? 글쎄요. 네, 미세한 차이, 그건 누구도 모르는 차이죠. 단 상품을 그 포장지 안에 넣었을 때는 똑같이 구수한 맛이 난다고 느껴지고 기대가 간다, 이 말입니다. 샴푸도 똑같고, 우리나라에 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이름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된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죠. 자, 그러면 브랜드는, 학원명은 아무나 만들어도 될까요? 네, 원장님들은 모두 저마다 학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명회나 강연에 가서 원장님들이 50분씩 오면 그 참석자들의 학원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명단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다들 어려운 학원들이라는 것을 그 학원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학원들은 학원 이름 자체에서 이 학원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죠. 이름을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원 이름.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학원 업계는, 교육 사업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 많은 교육제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도 바뀐 거지만 수야 공부에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수야 공부에 맞았었죠. 기억하시죠? 네, 수능 인구도 90만이었고 지금 인구 절벽에 어린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 많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졌죠. 옛날처럼 이 수야 공부에 맞았을 때는 그냥 식별기 오면 됩니다. 마치 아파트 동호수처럼 101호, 102호, 103 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야 공부에 맞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름에 상품에 기대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브랜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브랜드는 아무나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물론 그렇다 그래서 특정인이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브랜드를 만들 때는 브랜드가 원장님 학원의 운명이기 때문에 브랜드는 진지하게 만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 갇혀 있는 학원명, 이름 속에서 그 발전의 한계가 갇혀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름 뭘까요? 바로 원장님 마음에만 드는 이름입니다. 신앙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신앙이 그대로 학원 이름에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넣는 분들, 그 다음에 가족이 지어줬다, 이 누구의 이름이다, 이런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원장님의 결정이니까요. 그러나 이 이름으로서는 학원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학원들이 멋있는 이름을 짓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원이 되게 멋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어원은 뜻이 깊지만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 2년 전에 만나서 이 학원 젊은 원장님한테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학원 안 됩니다. 이거 이름을 바꾸시지 않으면 학원 위험해집니다.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랬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그 학원의 이름이 바로 프로베였어요. 프로베, 수학학원입니다. 프로베,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마 의미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학원 어려웠겠죠. 왜 그럴까요? 이름에 기대치가 들어있지 않아요. 프로베가 뭘 기대하게 해주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이 학원은 젊은 형제분이 경영을 하는데 아주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이 이 학원을 소개하고 싶어도 소개가 불가능해요. 이 소개를 하려면 프레베 학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저처럼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합니다. 프로베, 아이야, 오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귀찮으니까 설득도 안 하고 전달도 안 하죠. 물론 받아든 사람도 기억도 못하고,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이 어떤 유아 교구하고 또 이름이 유사하니까 수학에서 도저히 이게 아이가 열심히 다녀고 와도 도대체 뭘 배우고 왔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세 번째, 이름은 풀네임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원장님들의 상당 부분이 또 이런 이니셜 이름을 지세요. 많은 이름들이 있죠.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니셜 쓴 이름은 많으니까 CTS, CBS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런 이름 저기서 이름에서 어떤 기대치도 느끼지 못하신다는 거 지금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니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이 아니 그럼 3M은 왜 되는 거예요? 이래요. 맞습니다. 저거는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3M이 저 카테고리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상품만 진짜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3M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 자체가 만들어진 게 3M이라는 새로운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원장님들이 또 학원 이름은 기억이 잘 나야 돼. 그래야 전달도 잘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회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회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상력만 생각하는 이름,
소위 펫네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학원들이 예를 들면 도마도 학원도 있고 감자 학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 네, 이름은 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일 거죠? 상품을 뭘 붙일 거죠? 기대치가 상품하고 맞질 않는 이름들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원장님은 여기에 도마도라는 거에 아니면 감자라는 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셔서 감자는 뿌리가 약한 뿌리에 이렇게 많이 열리잖아. 이러니까 아이들의 지식이 막 열리잖아. 이거는 원장님의 생각이죠.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나 더 있죠. 네, 학원 이름 중에 이런 학원 이름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학원가에 굉장히 많죠. 자신감인데 너무 지나쳐서 황당한 것들이 있어요. 신뢰감이 없는 약속. 학원 이름이 약속이 들어있는데 브랜드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거다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신뢰감이 없는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수학의 왕. 네. 자, 저게 믿음이 갑니까? 네. 자신감이 지나쳐서 믿음이 안 가는 자신감이 되는 이런 이름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학원가에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고하시는 게 아주 제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하나 더 있죠. 정말 생각 없이 이름 짓는 분들 있죠. 단순하게 지명, 동네 이름을 학원명으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뭐 우린 송도에 있으니까 송도학원, 우린 명륜동에 있으니까 명륜학원. 자,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학원들이 살아남는다는 건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 네. 몇 배의 노력이 더 들고 몇 배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수락해 가게 된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학원 이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5가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학원 명령을 지실 때 네이밍에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체크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네, 이름의 전략 이미지 목표가 분명히 전달되는가? 왜 그럴까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름 속에 전략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략 이미지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학부모가 이 이름을 듣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가? 네,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 타겟층의 정서와 인식의 인지 부조화,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원치 않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대치동 이름하고 저 시골의 읍면 단위에 있는 이름하고 전혀 격이 달라야 되겠죠. 네, 다릅니다. 이거는 원장님들의 더더군다나 학부모의 계층, 우리가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극상층을 타겟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학원 이름은 그분들이 인지부조가 안 생기고 그분들의 인식에 맞도록 이름이 정확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2차 전달을 할 때 전화로 누구한테 소개를 하든가 이분이 학원을 또 다른 분한테 소개할 때 그걸 2차 전달이라고 하죠. 이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의 이름이나 상품의 이름을 전달해 줬을 때 이름이 문자에서 머릿속에서 문자로 이름이 그려져야 돼요. 아까 최악의 이름이 있었죠. 프레베. 이건 문자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문자가 떠오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2차 전달에 오류가 생기는 거, 이거는 광고비를 아주 극심하게 더 많이 투입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번째, 리마인드, 회상이 쉽게 되는 이름인가 아닌가, 이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도마도, 감자 이런 거 회상은 중요합니다. 회상은 잘 되지만 회상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회상도 잘 되면서 전략 이미지 목표도 들어있고 학부모에게 기대감도 갖게 하고 타겟층 정서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2차 전달할 때 오류가 없이 명확하게 전달되고 물론 짧을수록 좋겠죠. 5번째, 리마인드, 회상이 쉽게 된다.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원장님 이 5가지를 유념하면서
원장님 학원이 이 중에 몇 개를 충족하고 있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원가에 존재하는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베라는 학원입니다. 청라 지역에 있는 수학학원이에요. 이 학원이 결국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6개월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을 좀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줄 것이냐, 그렇다면 내 돕겠다. 첫 번째, 이름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세 번째 조건은 학원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이 제 기억에 34평, 6평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원에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이류 이미지, 그러니까 추종자의 이미지지 절대 인류 이미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전략은 2등이 되려고 그러면 꼴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략을 바꾸자. 바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1등 이미지에 준해야 되니까 일단 학원을 최대 규모로 늘립시다.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는 거기에 맞게 이름을 바꿔드리겠다. 물론 경영 방식과 모든 학원의 존재 자체를 바꿔드리기로 했죠. 그때 제가 주변의 학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원장님도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 이름을 지어가는 과정을 잘 관찰하시고 원장님의 경우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원가에 존재하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 창시자라는 거 있죠. 이 학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 아까 3M 같은 거죠. 그 물건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시장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모든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자, 기억하시죠? 파고다 학원, 우리나라 학원의 창시자죠. 종로상가 파고다 공원 앞에 학원이 처음으로 생겼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분들은 기억하시죠? 또 시사영어사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회사 시사영어 연구라는 잡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 상품으로 가니까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YBM으로 바꾸었죠. 네, 그 회사. 대성학원, 이거 종로에 있었던 재수학원들, 종로에 또 있었던 학원, 메가스타디, 우리나라 최초의 인강회사, 이런 데들은 다 이 상품의 존재 자체를 이분들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명멸은 좀 있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을 카테고리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 킬러라는 게 있는데요. 누가 최초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그 창시자를 잡기 위해서 두 번째가 공격하는 거죠. 왜 공격을 할까요? 카테고리 창시자가 약점이 있으면 공격을 해서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마케팅의 전쟁이입니다. 자, 수학의 정석이라 웃자네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죠. 수학의 정석. 옛날에 수학의 정석 무슨 뭐 완성 수학하다가 개념과 원리하고 그러니까 수학 시장이 일로 확 몰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개념과 원리. 그때 강의하는 아이들 이런 상품들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플립 러닝을 하기 위해서 개념과 원리 강의하는 아이들. 근데 수학 시장이 좀 변절하죠. 네, 상위권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이 등장하죠.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개념과 원리.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개념과 원리라는 말 속에 함정이 하나 있었네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초밖에 안 가리키는구나. 이런 느낌이 존재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위권 아이들이 기피를 하기 시작하고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브랜드가 나타나죠. 센수학. 이해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다 이 상품들이 모두 상품 본질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들이 판단하십시오.
물론 상품에서 이름을 붙인 만큼 전략을 붙인 만큼 그 상품의 존재도 조금씩 추가는 했겠지만 모든 상품의 기본은 그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조금씩 변했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지 전략이요. 이것도 아니고 카테고리를 창시한 사람도 아니고 이건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랜 동안에 힘들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감이 생긴 거고 이거는 후발자들이 선발자의 약점을 잡아서 그 상품을 보완하고 이름을 거기다 정확하게 만든 사람들은 시장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또 하나가 있죠. 여기와 상관없이 이미지 전략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미지를 만드는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프레베라는 학원을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그 원장님한테 주변 학원들 중에 잘 나가는 학원들 그런 학원들을 쭉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학원이 태풍수학이더군요. 태풍수학 그 중에서 잘 나가는 학원 중에 아마 가장 잘 나갔대요. 자, 전략이 들어있죠. 이름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네, 태풍처럼 문제를 풀어주겠다. 예, 이거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상위권 어머니들, 문제풀이에 목마른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태풍수학 좋죠. 네, 맞습니다. 전략이 들어있죠. 아주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레베라는 학원을 이제 30 몇 평짜리 학원을 남한테 인수를 하고 그리고 학원을 옮겼습니다. 10평수 75평으로 옮겼는데요. 그 전에 있던 학원을 어떤 분이 양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학원의 이름은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학원의 이름이 수학보호구역이더라고요. 네, 전략이 들어있죠. 나쁘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죠. 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수학보호구역. 네, 중하위권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문제가 하나 있죠. 아이들이 자부심이 안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나 수학보호구역에 다녀. 이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학원 이름은 아이들한테도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수학보호구역 이름이 잘못된 거지 전략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략 수학보호구역은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저렇게 만들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옆에 최근에 대청에 있는 학원들이 들어왔어요. 황소수학이라는 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황소수학 똑같죠? 개념이 태풍수학과 황소수학 그죠? 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같은 시장을 놓고 싸울 거다라는 거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똑같은 걸 원하는 분들을 놓고 누가 더 세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싸울 겁니다. 제가 해오름이라는 데서 해오름 아시죠? 해오름 학원대학에서 제가 마케팅 강연을 하는데 거기 브루타이라는 강연에 1기 때 갔어서 이 마케팅 강연을 했습니다. 50분의 원장님들이 오셔서 그 처음에 참가했을 때 참가 학원들의 명단을 봤는데 되게 걱정스러웠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원은 이 학원은 되게 전략적인 분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점심 때 그 대표님하고 원장님 두 분하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 점심 식사할 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저희 학원 이름은 어떻습니까? 학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묻지 마시고 저희 학원 이름은 어때요? 그런데 이름이 보니까 전략적이에요. 그 학원이 바로 38인의 수학생각입니다. 전략이 뚜렷하죠? 뭐죠? 네, 수학학자 38명이 고뇌를 해서 만들고 있다. 고뇌를 하면서 경영하고 있다. 이런 신뢰가 느껴지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학원 하나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잘 몰라서 자세히 묻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브루타이가 끝나고 나서 원장님들이 학원 견학을 가는데 이분의 학원을 가더라고요. 네, 이분 학원은 엄청 큰 학원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그 자기 인생 스토리 강연을 제가 글로 된 걸 한번 봤는데
학원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시켜 놓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상품이 만들어졌어도 그날 이분이 이 이름을 짓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학원은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그건 단언합니다. 자, 엑스메스, 뭔가 신비로운 것을 가리키겠다는 그런 느낌 들죠. 네, 버터 영어, 이건 뭘 느낄까요? 아, 발음을 잘 가르쳐 주겠구나, 이런 영어죠. 지금 이 학원, 이 브랜드가 그냥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영어의 발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던 유아 시절 시장이 있었을 때 그때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죠. 타이거 마더라고 어떤 학원이 있어요. 뭘 느끼고 계세요? 네, 호랑이 엄마처럼 우린 관리를 철저히 해주겠다. 여기에 동감하는 사람은 이 학원에 가겠죠. 학원 중에 또 미술학원 중에 아주 큰 체인이 하나 있죠. 창조의 아침. 네, 미술학원답죠. 창조의 아침. 그렇습니다. 부산에 또 해오름에 이 학원대학에 아주 중요한 원장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가서 이분의 학원에서 잠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의문을 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원이 되게 당연히 잘 나가는 학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의대 아이들이 오는 학원이더라고요. 의대의 문을 열다. 훌륭한 이름이죠. 네, 전략적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이게 이 하나만 봐서도 원장님들 지금 왜 학원이 잘 되고 있고 왜 상품이 성공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 상품의 본질 하나하나를 사실 원장님들 잘 모르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름 속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게 소비자와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학원에 그럼 전략, 제가 전략 이미지라는 거는 이름은 이미지에 의해서 생기는데 학원은 이미지 사업인데 그 이미지는 이름에 들어있다. 이미지는 이름은 뭘로 짓느냐, 전략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전략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전략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지만 전략의 관념을 아시는 데는 아마 제대로 아시기는 좀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는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플롯입니다. 플롯. 네. 깔아놓은 어떤 무엇이죠. 근데 무슨 플롯이냐면 to kill enemy예요. 적을 죽이는 복선입니다. 품속에 비수를 들고 적을 죽이러 간다, 이런 의미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회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이 전략이란 말은 나의 등장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복선이다,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재해석해 드릴게요. 원장님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학원에 죽인다는 게 직접 가서 칼을 찌른다는 게 아니죠. 복선이니까요.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등장함으로 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서 존재감을 잃게 된다. 이게 플롯 투 킬 에니미입니다. 제가 그 프레베라는 학원을 도쿄에서 그 지역에서 옮기면서 바로 이 전략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학원 사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전략이에요. 원장님들 이 말 아시는 분 되게 많이 있으시죠? 이 포지셔닝이라는 마케팅 이론은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마케팅 이론인데요. 여태까지 존재했던 마케팅 이론 중에 가장 널리 쓰이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옳다고 인식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 단어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자리 잡기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책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최근에 이 책이 다시 나왔더군요. 무슨 기념판이 새로 나왔더군요.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에서 가르쳐주는 이 전략 개념이, 포지셔닝이라는 전략 개념이 학원 사업의 아주 결정적인 전략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책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맨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이 시작할 때 히말라야에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 우리 모두 다 알죠? 네,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두 번째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모르죠. 세 번째 올라간 사람은 누구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대서양을 제일 처음에 횡단한 사람은 누구냐? 아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누구냐? 이걸 계속 묻고 있어요. 이 말이 뭘 깨우쳐 줄까요?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이름의 속에는 뭘 의미할까요? 기억은 1등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포지셔닝 전략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히말라야는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냐? 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많은 기록들이 있죠. 어떻게 됐죠? 네, 두 번째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벽을 제일 먼저 탄 사람, 그 다음에 무산소로 히말라야에 올라간 사람, 맷봉을 한꺼번에 몇 달 만에 올라간 사람, 그 다음에 무산소 등반을 한 사람, 쉘파를 없이 올라간 사람,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그게 바로 포지션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최초의 어떤 행위를 한 것, 이것이 포지셔닝 전략의 본질입니다. 원장님의 학원이 바로 이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서 최고의 차별화 전략은 바로 카테고리의 등장이다. 아까 무산소다, 뭐 쉘파를 안 데려간다. 그게 바로 카테고리의 등장이죠. 네, 아까 태풍 수학이다. 카테고리죠. 문제를 풀어준다는 카테고리죠. 황소 수학은 거기에 어떤 것이 좀 더 겸해져 있죠. 뭐죠? 네, 힘껏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바로 카테고리의 등장이 포지셔닝의 본질입니다. 원장님 학원 권역에서 그냥 식별기호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등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자, 카테고리 등장을 하는 학원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청라지구의 그 프로베 학원의 지역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질문은 이거죠. 우리 지역에서 아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카테고리죠. 존재한 적이 있으면 이류죠. 옛날에 왜 나는 1대1로 가리킬래, 나는 스파르타로 가리킬래, 그는 포지셔닝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차별화. 그 차별화를 USP라고 합니다. Unique Selling Proposition. 다소 독특한 판매 제한. 근데 그거는 수협 공급이 맞았을 때고 지금은 그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원장님은 지금부터 원장님 지역에 아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어떤 개념, 새로운 전략 이미지는 무엇일까? 이 고뇌를 시작해야 원장님의 학원에서 최강 학원이 되신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학원은 이렇게 이제 준비가 시작됐었어요. 이거는 지난 6개월 전부터 시작했던 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번 이 영상을 보면서 깊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이 학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학원의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학원의 전략. 학원의 전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깃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뭐죠? 아까 태풍 수학,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38인의 수학 생각,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고 똑같은 이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명한 깃발이래야 되고, 두 번째, 타겟 학부모들이 궁금해야 될 무엇.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죠. 원장님들이 가끔 학원을 차리면서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역에 단지가 몇 명이고 학생이 몇 개고 학원이 몇 개다. 그러면 그 학원에 모든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왔으면 좋겠죠. 네, 모든 아이가 오는 학원은 아무도 오지 않는 학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 중에서 원장님이 꼭 받아서야 될 것, 원장님이 가진 것과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매치시키는 것이 학원의 전략입니다. 타겟 학부모, 그 많은 엄마가 다 타겟이어서는 안 되죠. 그 중에 원장님이 꼭 원장님만 해결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권역에서는 최초의 시도, 원장님 권역에서는 최초의 시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시도여야 될까요? 물론 사건이래야 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깃발을 드는데 이것이 전략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전략을 세웠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략이. 두 번째는 우리 원장님이 원하시는 어머니들, 그게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그 원장님에 맞게 그분들이 궁금할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쟁자가 없이 우리 권역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시도이고 어머니들한테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하셔야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술이 필요한데요. 학원의 전술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세 가지 전술이 있죠. 전술의 3대 목표예요. 학원의 전술의 3대 목표. 첫 번째 뭐예요? 신규 원생 유치입니다. 원장님들, 학원의 이름이 신규 원생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네, 학원의 유치는 전단지를 뿌린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단지를 뿌리고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전략이 들어있어야 돼요. 자, 신규 원생에는 원래 없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신규 원생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단지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죠? 네, 신규 원생이 있다는 거는 우리 학원에 신규 원생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아이가 다른 학원을 그만뒀다는 뜻이죠. 네, 그 아이가 다른 학원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우리 학원에 있어야 그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는 거죠. 옛날에 신규 원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수혜와 공부에 맞았던 시절, 수능 인구가 90만이고 이랬던 시절 있죠. 그때 신규 원생은 3번 있어요. 언제 있죠? 네, 초3에서 초4 올라갈 때. 어머니들이 학습지에서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학원으로 보내는 그 시장이 한 번 있었죠. 또 있었죠. 초6에서 중학교로 올라가서 배치고사를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서열화돼서 어머니들이 멘붕이 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시절 아시죠? 근데 그 시장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서열화되질 않습니다. 그 시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 또 한 번 있었죠.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능 입시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수능이 학종으로 변하면서 위력이 약해져서 그 시장도 지금 많이 시들해진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학원의 신규 원생은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의 이름이 신규 원생을 유치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상담 성공률 또한 신규 원생하고 학원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학원의 상담 성공률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 학원에 그야말로 이 학원 차별화 마케팅 말고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좀 아시면 됩니다. 그때 학원이 어떤 개념으로 어머니들이 찾아오나 이 얘기를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학원의 이름에는 상담 성공률이 극대화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또 하나 있죠.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학원의 절대 명제죠. 신규 원생을 유치하고 상담을 성공률을 높이고 또 하나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이건 전국의 어떤 학원이 다 똑같습니다. 원장님 학원도 똑같아요. 이게 바로 전략을 목표로 하고 원장님이 세우신 전략의 전술이 되겠어요. 첫 번째, 신규 원생 유치를 하는데 전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학원의 이름이 원장님 학원의 방문 욕구를 자극해야 돼요. 네, 자극하는 요소 아까 기억하시죠? 네, 당연히 전략이 바깥에 나타나야죠.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하는 어머니들의 태풍 수학 이건 느낌이 벌써 오지 않습니까? 그럼 방문 욕구 하고 싶죠. 네, 프레베하고 태풍 수학하고 두 개가 있어요. 어딜 가보시겠어요? 당연히 태풍 수학을 가보고 싶죠. 프레베는 어떤 기대치도 주지 않고 어떤 신호도 어머니한테 주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 상담 성공률을 극대화하는데 왜 상품 이름이, 학원 이름이 중요하냐? 기대감이 유발됐을 때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제가 자꾸 태풍 수학 말씀을 드리지만 보세요. 학원 이름에 태풍 수학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보고 기대했어요. 야, 저기 가면 문제풀이에 우리 아이가 문제 푸는 거가 약한데 이걸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럼 학원에 와서 기대감이 생겨서 질문을 하죠. 이 학원 정말로 우리 아이 문제 푸는 역량을 키워줄 겁니까? 네, 질문이 간단해지잖아요. 프랩에 가면 무슨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도 할 게 없죠.
바로 질문이 하나래야 돼요. 그러면 해결책도 바로죠. 네, 그러면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아이들 문제 푸는 능력은 얼마가 지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면 이분의 궁금증이 그대로 해결되죠. 그러면 상담 성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상담은 말로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상담에 말에 스킬이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말을 안 하셔도 되고 말을 잘한다고 성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기대감을 유발시키고, 그 기대감이 어머니가 찾는 게 우리 학원에 있습니다.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시고 등원을 하시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열흘 있다 오시면 뭘까요? 기대감이 없고 원장님이 해결책도 제시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학원의 이름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프레베라는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을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방문 욕구를 자극했을까? 이건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탈률 최소화, 학원의 소망이죠. 원장님들. 이탈 욕구 발생 요인을 최소화시켜야죠. 네, 다른 질문이 아니라 학원 안에서 기대감을 준 거, 그것만 해결되면 얘는 이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아이의 모든 이런 것들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수학 학원이든 영어 학원이든 원장님의 과목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저하고 같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져야 될 게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미지 전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학원 사업은 이미지 사업이니까 제일 먼저 정해져야 될 게 이미지 전략이죠. 이미지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네, 그게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시스템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걸 맨 마지막에 생각하고, 사실 이미지 전략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시스템 전략, 관리 부분, 수업 부분, 이건 하다가 안 되면 불편하면 고치면 됩니다. 절대 못 고치는 게 뭘까요? 바로 이미지 전략이에요. 한번 시작되면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미지 전략, 마케팅 전략, 시스템 전략,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미지 전략은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저는 그 학원에 대해서는 그 프레베가 있는 지역도 아주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직은 한참 성숙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학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택한 선택 방법은 기존의 학원들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뭐였어요? 아까 포지셔닝이 뭐죠? 네, 1등을 하겠다고 나서야 싸움이 되는 거지 2등을 하겠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기존의 학원들하고 차원이 다른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게 이미지 전략의 기본이었어요.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학부모한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학부모를 장악하는 학원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될까요? 네, 격이 다른 학원. 학원은 하시면서 늘 어머니들한테 휘둘리시면 학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세요. 학부모한테 학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학부모한테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학원을 잘 하시는 분은 학부모 장악력이 뛰어난 분들이 잘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오랫동안 지난 5년 동안 많은 원장님들을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원장님들 중에 학원을 제일 어렵게 하시고 힘들어지는 학원이 바로 강사 출신 학원들이세요. 그분들은 학원이 사업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남 밑에 있느니 내가 편하게 가르치겠다. 그리고 또 착각을 하시죠. 내가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점수도 잘 오르고 학원도 잘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학부모를 장악한다. 이거 학원에서 학부모를 학원의 이름이 학부모를 장악하지 못하면 학원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시스템 전략이 강사의 의존도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네, 학원 사업은요, 중소학원하고 대형학원은 학원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이 다릅니다. 대형학원, 대충에 있는 많은 학원들은 뭘까요? 스타 강사 시스템을 유지하죠. 네, 학원은 원생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생 대비 학생 수가 중요합니다. 원장님 네 학원에 원생이 200명이라도 선생이 10명이면 그건 사업 하나만 안 하죠. 네, 청년 실업 보호소 같은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수익성이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1대 30 이상이 돼야 되고 1대 50이 돼야 풍요로운 그저 월급 정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게 사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대 100이 되게 해야죠. 네. 대형학원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학원은 스타 강사 시스템이에요. 그 스타 강사 한 사람을 보고 아이들이 1000명도 오고 2000명도 오고 이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일산의 대청의 유명한 학원들. 그게 다 스타 강사 시스템이에요. 사람들을 1000명짜리로 키우기 위해서 신규 선생들을 데려다 놓고 키우고 있는 학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스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 로컬 학원들, 뭐 수도권도 더하지만은 지방에 있는 학원들에 우리 스타 강사를 어떻게 구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이걸 똑같이 흉내 내시려 그러면 학원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중소학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강사 수를 줄인다, 이걸 목표로 하셔야지 강사를 늘린다는 생각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형학원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업 방식이나 시스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시스템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지 전략은 차원이 다른 학원으로 가겠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격이 다르다. 시스템 전략은 본질이 다르다. 좀 관념적이지만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학원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운영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시간 관계상 압축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원은 강사를 줄이기 위해서 지도 방식을 포기했어요. 강사가 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나요? 제가 원장님들하고 세미나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실제대로 우리 사실대로 대화합시다. 우리 열심히 가르치면 실력은 누가 늘어요? 당연하죠. 강사가 늘죠. 네.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자기만큼만 됩니다. 경험하셨죠? 한 방에 100명을 데리고 가르쳐도 선생님이 원장님이 똑같이 가르쳐도 애들은 받아들인 게 다 다르다는 거, 그거 아시죠? 그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문제죠. 그게 바로 공부의 역량이라는 건데, 오늘은 다른 강의에서 그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IQ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중력도 아니고 뭘까요? 바로 TQ라고 하는 문자정보 처리 지수, 문자정보 처리 역량이 아이들의 공부의 역량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번 강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공부머리, 소위 공부두뇌라고 하는 것을 훈련에 의해서 키워나가서 강사를 대체한다. 경험해 보시면 아마 이 지도 방식보다 역량 강화 방식이 우리 중소학원한테는 결정적인 수익 모델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 내신 성적의 본질을 관통해야 되는데요. 내신 성적은 뭘까요? 원장님들 아시죠? 내신. 우리 내신 때문에 원장님들 학원 하시기 되게 힘들죠. 근데 내신은 뭐죠? 내신 시험이라는 거. 이거 간단한 시험입니다. 그냥 기억력 시험이에요. 기억력 시험이요. 맞죠? 배운 거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력 시험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날 배운 거 해지기 전에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애들은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학원에 와서 힘들게 문제를 풀고 선생님을 집에 괴롭히고 못 가게 하고 이럴까요? 이날에는 아무도 복습하는 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복습은 누가 할까요? 학원에 안 가는 아이들만 하죠. 네, 학원 안 다니는 애들만 복습을 하죠. 이 복습 방식, 이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는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이건 노트 정리라는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수업을 해지기 전에 학원에 와서 노트 정리를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하는 기술을 정리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기르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뭘 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제가 아까 그 프레베라는 학원에서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한 2달 정도 이거를 실험을 시켰습니다. 그 학원에서 시켰습니다. 수학만 올랐을까요? 다 오르죠. 네. 한 20점씩 오르는 애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방식으로 바꾸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강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사, 이 학원은 설계할 때 방을 3개밖에 만들질 않았어요. 75평인데 교과방과 비교과방, 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방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교과방,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방은 교실을 75평인데 3개밖에 만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들은 대부분 학원이 실평수가 75평이면 방이 한 10개 이상 나오죠. 네, 그렇게들 다 만드시더군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학원에 방이 10개다. 선생이 10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엄청난 착오입니다. 중소학원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학원은 방이 3개라 그랬죠. 순환 수업을 합니다. 순환 수업, 강의실 순환 수업. 무슨 순환 수업을 할까요? 네, 공부라는 건 모두 3가지밖에 없는 거니까요. 개념과 원리라는 것을 깊게 가리키는 방이 있고 그 옆에서 그는 원장실이죠. 그 옆에 부원장은 뭘 할까요?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숙지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 방에 가서 이제 숙지의 방이죠.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방이 뭘까요? 공부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질문의 방이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방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하고 생각하면 될 만한 문제를 주고 이 아이한테 이거를 시간을 주고 풀게 합니다. 풀게 해서 해결하면 집에 가게 하고 해결을 못하면 튜터한테 손을 들고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이 방은 정규직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 방은, 세 번째 방은, 질문의 방은 많은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대학생들, 알바생들을 쓰면 학원은 훨씬 유용하게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이 학원은 문제풀이로 점수 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역량 강화를 통해서 성적을 향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리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 문제풀이 점수를 문제풀이식으로 점수를 올리지 않는다. 네, 학원은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학원에서 우리 뭐 가르치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똑같이 가르치면서 우리가 돈을 받는 일은 좀 겸연적인 일이니까 뭐 대충은 더 하죠. 3년 후 거 가르치고 그런 학원들이죠. 자, 이 점수 올리기에서 역량 강화를 통한 성적 향상. 또 하나, 5번째는 이 학원은 준회원 제도가 있어요. 준회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원장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 못 나가게 하는 방식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못 나가게 하는 방법 원장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네, 간단합니다. 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시면 돼요. 어머니 못 들어오게 하신다. 행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의 훌륭한 학원들이 바로 다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끼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준회원제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준회원제 3개월 동안 이 학원에서 하고 있는 저 노트 정리라든지 여태까지 하던 학원하고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준회원이 정확하게 이수해서 견뎌내면 그 후에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난 후에 정회원 자격을
주고 등록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원장님들 생각에 어머니들이 그거 기분 나빠서 나가지 않을까? 한번 실험해 보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학원의 전략에 어떤 큰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못 들어오게 하면 어머니들은 더 조바심을 낸다는 거 아시죠? 학원은 심리전이에요. 어머니들하고 심리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요? 왜 석 달이나 기다려요? 우리 얘 석 달 여기서 저 학원 그만두고 석 달 후에 오려면 힘든데 한 달 만에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거 아시게 됩니다. 자, 6번째, 대상층을 광폭화해야 돼요. 학원들이 지금 원장님들이 상위권만 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하위권만 와 상위권만 하는데도 학원이 좀 힘들어요. 사실 학원 사업이라는 건 다 아시지만 상위권이 없어도 학원이 위험해지죠. 그렇지만 상위권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극상위권만 가지고 학원을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들처럼 되기 위해서 다음 중위권 아이들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을 계기로 삼아서 하위권 아이들도 와야 돼요. 학원의 그 타겟 폭이 원장님 학원의 수용자 폭이 성적 권역에서 우리 학원은 상위권 학원이야 중위권 학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원에 대해서 성적의 등급을 예감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의 관념에 타겟팅을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아이들의 성취 동기를 고쳐야 합니다. 결국 공부는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못하는 애는 공부 두뇌가 망가져서 그래요. 그거는 특수한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음 강연에 다른 강연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부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거는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바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네. 점수로 이 아이가 상위권이다 하위권이다가 아니고요. 점수는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많이 안 하고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 그 대신에 공부 그릇이 많은 거 좋고 성취 동기는 많은데 공부 그릇이 엉망인 아이들은 공부를 3배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이들의 성취 동기 고치,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성취 동기를 고취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학원은 2인 1조의 스터디 그룹으로 짝제도로 운영을 하는 게 제 운영 전략이었어요. 마지막에 하나는 수행평가와 학종. 지금 전국적으로 상위권 어머니들의 목마름이 뭘까요? 예, 요새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100점인데 애가 수행평가에서 엉망이 돼가지고 B로 떨어졌어요, C로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상위권에서는 관심이 지금 수행평가와 학종, 특히 비교과라는 데에 몰입되고 있어요. 이게 대형 학원들은 컨설팅 팀을 만들고 수행평가 지원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이걸, 우리 중소학원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난제입니다. 어쨌든 이 학원은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학원으로 전략과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짓는 과정, 앞에 거를 머릿속에다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름을 짓는 작업에 약 석 달간 돌입을 했어요. 그게 시간이 무지무지 오래 걸리게 되죠. 제가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마지막 결과예요. 원장님들도 이 이름을, 학원 이름을 지을 때는 이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어머니들이 우리 학원의 간판을 보고 나서는 느껴야 될 꼭 바람직한 감정이 있죠. 이거예요. 저 학원은 왠지 다른 학원과는 전혀 다를 것 같네. 왜 그럴까요? 학원은 넘치고 넘치게 많습니다. 어머니들 시각에서 보면. 그저 다 국영수 안에서 수십 개의 학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 똑같아 보이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저 학원은 왠지 되게 다를 것 같네? 이런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저 학원을 보려면 왠지 내가 원하는 거 될 것 같은데 이 학원에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게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학원은 차세대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저 학원에 오면 공부 잘하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데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어머니들이 느끼게 해주는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가장 감각적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 학원은 왠지 이거죠. 궁금해. 또 하나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이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전술이고 아무리 만들어져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전략과 전술이 그만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아주 긴 시간 이 설명을 이 프레베라는 학원을 옮기면서 이름을 어떻게 바뀔까 만들었죠. 예, 기억하시고 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 이 학원의 이름을 제가 어떻게 줬을까요? 자, 이 학원의 이름은 뭐라고 상상하실까요? 한번 잠깐 이런 전략, 차원이 다른 학원이다. 저 학원은 이렇다, 이렇다. 뭐라고 줬을까요? 저는 아주 많은 고뇌 속에 정말 긴 밤을 지새우고 이 학원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어떤 학원하고도 이름의 유형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런 학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학원의 이름은 바로 이 학원입니다. 네, 공부의 철인입니다. 공부의 철인 뭘까요? 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이 학원, 이 이름이 얘기하는 건 뭐죠?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공부는 견디면 되는구나. 이 절대 진리를 이 학원이 표방하고 있어요. 이 학원은 뭘 하려고 그럴까요? 네,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을 공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공부는 아이들한테 견디기만 해. 그러면 너는 언제든지 1등급으로 만들어 줄 거야. 물론 공부는 견디는 거죠. 네, 조금 견디느냐, 많이 견디느냐. 자, 이 학원의 이름이 공부의 철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온사인이나 학원의 아크릴 간판은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 이름을 짓고 학원은 오픈을 했습니다. 학원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특이한 구조로 돼 있어요. 학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이 많지 않다 그랬죠. 교실이 교과실, 비교과실 두 그룹으로 블럭으로 나누고 교과 아니면 오프라인실은 교실 3개, 원장님실, 부원장님실, 그 다음에 코치실, 튜터실 이렇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실이 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 하는 저희가 아이들 공부 두뇌를 트레이닝하는 2가지가 있고 학종과 수행평가를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입구를 아주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도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학원은 원장님들이 만들 때 복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하는 거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학원의 구조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지만 이게 유튜브에 돌아다닐 영상이라서 이거는 여기서는 제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원장님이 따로 관심이 있으시면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원은 공부의 철이라는 이름, 원장님 이 학원의 이름을 짓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들이 문도 열기 전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조건도 어머니들이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고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는 불과 석 달 이제 오픈을 한 지 석 달 됐습니다. 아직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고 계속 끊임없는 상담이 오고 있어요. 공부의 철인이라는 이름이 계기가 돼서 들어와서 물론 들어올 때 어머니들은 되게 조심조심합니다. 어머니들이 조심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는 학원 사업이 이미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또 하나의 폐해도 있는데요. 주변의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세요.
궁금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학원의 이름하고 구조를 보고 이 학원의 수업하는 방식을 보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학원이 우리 학원 옆에 있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학원이 우리 학원 옆에 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학원으로 제가 이 학원의 이름을 만들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학원 하나만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이름을 만들었다가 이 학원의 이 이름이 그다음에 이 전략이 저의 교육 목표나 그다음에 학원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 중소학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전국에 있는 중소 원장님들한테도 이걸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중소학원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제가 오늘 이거를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전국의 원장님들한테 한 달 전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원장님 학원을 공부의 철이라는 이 이름으로 변신을 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원장님 주변의 학원들이 전략이 부재가 됐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플로트 킬 애니미라 그랬죠. 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존재의 개념이 사라진다. 전략, 공부의 철인이라는 이름 외에 원장님들이 이 이름으로 원장님 학원을 바꿨다고 생각해보고 다른 학원을 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의 식별 이름이죠. 네. 존재감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 학부모 입장에서 금방 느껴지시죠? 좋습니다. 전략 부재, 다른 이름들이 전략이 부재하는 게 느껴지고 존재감을 상실하게 돼서 기성의 학원 이름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학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노베이터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학원은 이노베이터와 오피니언 리더가 우리 학원이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성수기 때는 어떻고 어머니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지 이걸 알아봐야 된다. 이 수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마케팅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혁신적 구매자와 오피니언 리더. 네, 소위 우리가 무슨 엄마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분 한 사람이 소위 1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새로운 깃발 때문에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원장님 학원으로 돌려세울 겁니다. 이 학원에는 아주 먼 곳에서도 이 학원을 오는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모든 학원을 끊고 이 학원에 한 20분씩 와야 되는데도 물론 이 학원은 버스 돌리지 않습니다. 이 학원의 전략이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위권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상위권에도 받고 하위권에도 받는데 이 아이들의 모두 이 학원의 기치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네, 다른 전략으로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성적은 뭐 2달만 해도 아까 그 노트 복습하는 거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공부 방식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걸 하고 났더니 그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표님,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애들이 서울대 공부법이라고 하는 거더군요.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다 이렇게 했대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맞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적은 이렇게 올리시면 학원이 우리 중소학원이 선생님한테 휘둘리지 않고 선생님 구하러 다니지 않고 원장님 학원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선생님을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이 변하기 위해서 3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첫째, 누굴 바꿔야 될까요? 네, 아이들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방법은 원장님들은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한 방법인데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스터디 포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에 불과 6개월, 1년만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충격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고요. 첫째는 아이들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또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네, 원장님이 바꾸셔야죠. 네, 원장님이 더 먼 미래를 보시고 수행평가, 학종, 그 다음에 공부의 본질을 아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를 바꾸셔야 되는데 바로 그게 학원의 이름입니다.
자, 이 공부의 처리는 이렇게 해서 전국의 학원 원장님들한테 지금 공부의 처리인 가족 그룹을 만들고 있고요. 이미 1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1기가 출범을 해서 전국에서 약 50개 학원 원장님들이, 물론 그 중에는 몇몇 군데는 지금 대형 학원들도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국에 50개 각 동마다 한 학원씩 해서 지역 독점권을 드리는 학원 체인을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저의 이런 철학, 교육 철학이나 학원 사업 철학, 권역 최강 학원을 원장님이 꿈꾸신다면 공부의 철인 가족 학원이 되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부의 철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역이거나 이미 선점돼 있어서 못 들어가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은, 원장님은 아직 2단계는 아니고 그래도 나는 현재 있는 데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원장님의 전략을 만들고, 원장님의 이미지 전략, 원장님의 마케팅 전략, 원장님의 시스템 전략을 만들어서 원장님 나름대로 다른 시장에서 이름을 바꿔서 성공하시기를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이름은, 오늘 제 얘기가 너무 길어서 앞에 얘기가 혹시 잊혀지셨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학원의 이름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사업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부의 처리는 상표 사용권을 반영구 임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고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다 아시죠? 이 브랜드 사업이나 프랜차이즈는 희소성이 적어질 대로 비싸집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좀 유명해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될 텐데, 아직은 몇백만 원 수준에서 상표 사용권을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기수마다 달라지고 있고요. 1기는 동 하나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렸다가 지금 2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사용권을 반영구 임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과 기술 전수를 해드립니다. 물론 첫 해에는 사용료는 상표 사용권 판매금만 받고요. 1년 동안은 교육은 무료로 해드리고, 1년 후에는 사용료를 판매권의 약 일부 매년 한 100만 원 내에서 저희가 교육비하고 이런 것들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독점권을 드리고 그것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도시에 동이라는 게 있죠. 무슨 구에 무슨 동, 이런데 동 하나당 교육 상권 블록이 하나인 데들 대부분 거기에 한 개당 원장님 한 분에게만 이것을 드려서 그 동을 독점하시도록 하고, 그 동에서 원장님이 잘 돼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공부의 처리로 분원을 몇 개씩 내시는 거를, 저는 시스템화해서 분원을 내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응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분원을 내실 때 거기 상표 사용권료는 추가가 되겠죠. 세 번째, 학원 사업의 전략 및 전술, 운영과 관리의 핵심 역량 교육을 시켜드릴 건데, 오늘 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저 사람이 학원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학원 사업이 전혀 다른 학원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고 계시죠? 맞습니다. 학원 사업은 이제 다른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비교과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원은 여태까지의 형태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원장님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오늘날의 형태의 학원은 수능 때문에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 전에 학력고사 시절은 이런 학원이 극히 드물었던 거 이해하시죠? 네, 수능 시대가 끝나고 비교과 시대가 시작되면서 학원도 역시 달라진다. 이거를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강사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는 특별한 훈련,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는데, 영어학원의 경우도 그렇고요, 수학학원의 것도 그렇고, 이 개념과 원리 학습,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원장님들이 강사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원장님들하고 저희 연구진들하고 이걸 해서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독해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능 영어 프로그램들은 선생 없이 하나도 강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티브 리딩하는 독해라든지 그다음에 듣기 그다음에 어휘 이런 것들은 선생 전혀 없이 원장님들이 1년에 한 달에 200명, 100명씩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초등 시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새로운 커리큘럼을 계속 만들어서 이 학원에 공급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학원은 공부의 철학이라는 책이 곧 만들어질 텐데요. 전혀 새로운 교육 철학에 그다음에 이 철학을 원장님 학원에도 도입을 하고, 물론 이 철학의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을 원장님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얘기는 좀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의 제안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원장님 학원에 특징이 있으니까 갑자기 큰 돈을 투자해서 새로 학원을 옮기고 이러신다면 제가 처음부터 다 도와드리겠지만, 물론 지금 저희 학원은 있는 학원들이 이 브랜드를 받아들여서 맨 앞에 로비만 좀 바꿔드려요. 로비만 좀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의 돈을 들여서 방을 좀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해드리지만, 이걸 보시고 학원을 안 하시려다가 지금 최근에 오늘 시점에서는 인천에 있는 어떤 학원 원장님 한 분이 학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띄려고 하시다가 저희 이 공부의 철을 보고 지난주에 학원을 하나, 신규 건물을 하나 얻으셨어요. 실평수가 77평인데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인데요. 제가 내일 2시에 거기에 현장에서 이 학원을 설계해 드리기 위해서 인테리어 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전혀 새로운 학원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그 청라에 있는 1호점, 그 다음에 인천에 생기는 2호점, 거제도에 생기는 거, 부산에 생기는 거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됩니다. 전혀 원장님들이 아셨던 학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깜짝 놀라실 그런, 원장님들이 스스로 깜짝 놀라시더군요. 네,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안내자, 그 중에 많은 제안을 할 거예요. 복습 방식, 직강을 좀 줄이십시오, 이런 거 줄이는데 원장님들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하시든지, 그 중에서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시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공부의 철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 번호가 우리 사업부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주시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 차학연이라는, 차랩이라는 방송, 유튜브 TV가 저희가 방송을 할 계획인데요. 이 안에서 제가 원장님들이 여태까지 들어보시지 못했던 신규 원생 모집하는 방법이라든지, 학부모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의 수익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든지, 학원에서 얘기하는 마케팅이 뭔지, 이런 것들 전혀 원장님들이 처음 들으신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설명회가 무려 아마 한 2시간쯤 됐겠죠. 네, 이거는 좀 원장님들 학원의 운명과 관련이 있어서 길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다음번 영상들은 조금씩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학연 TV에 오시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